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를 주셨네요. 앞서서도 뭐 제가 막 얘기를 했지만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뭐 반도체도 좋고 물론 뭐 시장이 다 올라가지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손창현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2차 전지 배터리 오늘 왜 주셨을까요? 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미국의 부족한 에너지원을 뭘로 채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ESS 향에 대한 뭐 관심도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300메가와트 ESS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테슬라 등도 ESS 관련된 그런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크게 북미 쪽에 ESS 관련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중국에 대한 ESS 보안 문제로 인해서 좀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국내 쪽에 대한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의 이상으로 이제 3배 이상 ESS 관련된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보니까 관련돼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SK온에서 현대차 그룹 배터리의 생산 합작법인에서 본격적인 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기차 30만 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여러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SK온과 같이 협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된 생산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ESS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배터리 원으로도 포함이 되지만 이게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뭐 우주 항공 쪽에도 탑재가 슬슬 좀 많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이제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로봇, 우주항공, 뭐 드론 이런 데 이제 배터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여지없이 뭐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2차 전지의 종목들 뭐 많은데 어떤 거를 좀 살펴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의 연계성이 좀 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그룹의 뭐 양호한 뭐 소재라든지 그런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LFP 양극재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20% 해서 합작 자회사를 만들었었던 CMP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포항 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 뭐 LFP 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ESS 향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다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다. 그러면 하반기까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전개가 되면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의 가격 22만 원 정도 선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 그런 흐름이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대차 그룹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구금 사태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부분과 이제 사업을 연계를 하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공장에 대한 구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연이 된 거지 뭐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SK온과 같이 이제 메타플랜트 쪽에서의 공급이
어느 정도 현대차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셀업체 하나랑 포스코 퓨처엠 소재 업체 하나씩을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뭐 2차 전지 중에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제일 궁금해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삼성 SDI를 좀 삼성 가져왔습니다. SDI, 네. 삼성 SDI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테슬라향 북미 쪽에 ESS의 배터리를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향 전기차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BMW,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등 다양한 유럽차에도 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본업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ESS와 같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이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2분기 때 실적은 뭐 증권사마다 좀 상이하지만 턴어라운드가 된다.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실적의 완전한 턴어라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임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45만 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60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1차 목표가 60만 원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셀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60만 원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손절 라인은 4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공략하는 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돈 되는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선정해 주신 섹터는 뭘까요? 이번에는 PCB 기판 쪽입니다. 자, 반도체가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으니 기판이든 소부장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뭐 오늘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은 뭐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면은 반도체 어디에 내가 올라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PCB 기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결국에는 실적이 깡패다. 그쵸, 2분기 그쵸. 실적도 엄청나게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완전하게 뭐 전환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작년에 대한 실적을 1분기 때 거의 뭐 3분의 1 가량들을 상향을 했었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뭐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시장이 빠졌고 종목은 더 빠졌죠. 그러면 50%에서 60% 하락을 했다. 근데 실적은 2분기 때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가격 재견 매력 충분히 발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여전히 부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칩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PCB 기판과 그리고 MLCC 같은 소재단에 있어서의 부족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PCB 기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에 따른 그런 관심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베라루빈 GPU 그리고 베라 CPU 관련된 부분들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소캠2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기존의 GPU는 이제 HBM을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력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베라루빈 GPU나 베라 CPU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전력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고요. 소캠2가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구조로 하반기 때 이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관련된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뭐 반도체를 계속 찍어낼 거니까 뭐 지금 뭐 부족하다고 난리니 기판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판 종목들이 오늘 사실 좀 튀어 올랐어요. 뭐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고민인데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TLB를 좀 TLB? 보도록 하겠다. 낙폭이 과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분기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2분기도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 흐름이 그대로 전개되면서 하반기 때 소캠2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여전히 지금 시점은 단기적인 저점 부근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인데 코리아 서키트도 뭐 아시다 바와 같이 엄청나게 TLB와 같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작년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도 당연히 실적은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모듈 호주와 더불어서 FC, BGA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소캠2에 대한 뭐 실적 성장도 하반기 때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역시 TLB와 더불어서 이제는 단기적인 저점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우상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주들 뭐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적은 매우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판 쪽에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탑픽 종목은 대덕전자를 대덕전자, 관심 있게 봐야 네.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TLB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준, 분기 정도의 수준은 좀 뛰어넘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 때 이미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491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 513억의 영업이익을 와. 기록을 했다라는 네. 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메모리 쪽 속겜2에 대한 저전력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PDDR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서버형 DDR5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 동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판, FC, BGA 관련돼서도 여전히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뭐 진전이 되고 있고 이제 고부가 가치 가격에 있는 기판이기 때문에 저사양 관련된 기판과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MLB 기판 관련돼서도 항공 우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오늘 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17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기판 쪽에선 대덕전자 주셨어요. 뭐 일단은 오늘 뭐 급등하는가 싶지만 지금 조정이 꽤나 많이 나왔고 근데 실적은 뒷받침되어주는 또 실적 시즌에 이런 실적이 공개됐을 때 한번 또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기판 관련주들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